네, 전 지금 통영에 살고 있고 네, 독립영화를 만드는 유채 넬샘이라고 합니다. 네, 2009년이 사실 첫 영화는 아니고요. 제가 그 10대 청소년 때부터 네,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네, 여기 통영에 예전에 뭐 롯데시네마, CGV 이런 멀티플렉스 없을 때 작은 극장들, 단관극장들 있을 때 뭐 복례극장, 포트극장 이런 극장들에 다니면서 영화를 좋아했고 청소년기부터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단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었고요. 그때 이런 제가 오늘 인터뷰 온다고 준비를 찾아봤는데 이런 아마추어 영화제 이런 거. 네. 그래서 청소년 영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영화를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진학을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영화관을 못 가게 되고 근데 영화에 대한 꿈은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대 초반, 중반에 아르바이트로 카메라를 하나 사가지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배운 적도 없고 뭐 선후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게 됐고 그렇다고 꼭 다큐멘터리만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극영화도 하고 뭐 실험 영화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오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통영을 떠나서 그 20살 때부터는 서울에서 10년 넘게 살았었고요. 거기서 이제 뭐 독립영화를 시작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일 다양하게 경험하고 또 뭐 영화 일도 조금 제 영화 아니고 이제 다른 뭐 영화 일도 조금 해보고 그러다가 제가 영화도 꿈이었지만 여행도 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의 세계 일주를 좀 길게 여행을 다녀왔고 그때 여행을 마치고 이제 코로나가 됐었고 서울에 살던 집이 이제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통영에 마침 여동생이 먼저 내려와 있었고 방이 하나 비어서 저도 통영에 좀 쉬러 왔다가 오랫동안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키워드 중에 이제 노동이라는 부분은 생활이라고 바꾸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막 노동에 대해서 거창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제가 20대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주변의 일을 그냥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가지고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뭐 건설 현장, 노가다라고 하는 건설 현장에 가서 그런 건설 일을 할 때는 거기 이제 숙소에서 만난 뭐 아저씨들이나 거기 현장의 일들 뭐 틈틈이 쉬는 시간에 촬영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특별히 영화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나 뭐 배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하는 일이 그런 노동 일이었으니까 그런 노동에 대해서도 촬영했을 때 내 생활로부터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생활, 노동,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요. 여행도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여유도 없이 미루다가 직장을 한번 다니다가 그만두고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한국부터 여행하고 아시아 여행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아라비아, 아프리카로 이렇게 여행을 해서 그 3편의 3부작을 만들었거든요. 한국 여행, 아시아 여행, 그리고 세계 일주 여행 이렇게 해서 총 827일 정도 합치면 좀 길게 여행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매일매일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지금 이제 인터뷰 해주듯이 저도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좀 내가 여행 다니면서 배움도 얻고 그걸 영화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도 좀 공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거 이렇게 세 개의 작품 찍는데 9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통영에 와서 단편 3작품이랑 올해 이제 처음 장편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행하면서부터 이렇게 기타로 노래 만들기를 시작을 해서 그 여행 영화들이랑 제가 최근에 만든 그 통영의 인디밴드 이야기는 좀 음악이 많이 소재가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통영이 어쨌든 경남에서도 뭐 진주, 창원, 뭐 김해보다는 인구가 적은 도시이고, 어릴 때는 이 작은 매일매일 보이는 게 똑같은 통영을 좀 떠나고 싶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뭐 대도시 생활도 해보고 뭐 여행도 할 만큼 해보고 통영에 돌아왔을 때 일단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를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그 바다와 섬이 많은 곳인데, 바다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 자연은 너무 아름다운데 뭔가 좀 다양성이라든지 뭔가 놀거리라든지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좀 심심하긴 하고 약간 활기가 좀 없다는 느낌은 좀 들었었고요. 통영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뭔가 청년들도 별로 없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방 소도시 작은 지역들은 뭐 지역 소멸, 지역 위기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학생들도 막 입학도 안 하고 고령화되고 막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래서 좀 심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뭘 하고 통영에서 뭘 하고 지낼까, 뭐 일은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러던 와중에 그 명정동이라는 오래된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책방을 발견했고, 그 책방에 기타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안에. 그래서 그 유리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서 기타 치시냐고 이렇게 그 책방지기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 책방지기 분이 다음 주 뭐 화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올 테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모임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냥 기타만 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만들자, 만드는 모임이더라고요. 사람들, 통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 같이 노래를 만들고, 그러다 이제 한두 달 지나지 않아서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노래 기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인디밴드가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지만 다들 통영 각지에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음악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습하고, 또 어디서 불러주시면 같이 공연을 하거나 뭐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거나 그런 인디밴드가 됐고, 그 과정을 그냥 틈틈이 촬영을 했어요. 뭐 어디 섬마을 영화제나 뭐 정년 축제나 이런 데 갔을 때 뭐 공연장이나 우리 공연하는 모습을 틈틈이 촬영을 했었고, 그러다가 저희가 그때가 2021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근데 2022년에 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그 음악 영화를 제작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한번 지원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준비를 할 때 이제 멤버들을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 영화 제작 지원을 받게 돼가지고, 그래서 22년, 23년 촬영을 하고 24년 올해 초에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첫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통영영화제가 올해 2회가 열렸고, 그리고 통영영화 아카데미를 진행을 해서 15분 시민 영화인 분들이 탄생을 하셨고, 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진 못했지만 중간에 그 현장 촬영할 때 이틀 같이 함께 했었고요. 통영에 영화 만든 사람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영화 아카데미를 계기로 시민분들, 뭐 학생분들이 영화를 2편을 제작을 했다는 게 되게 큰 의미였고, 그 영화제 때 폐막식 때 같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저도 감동을 많이 느꼈고,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 또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통영을 배경으로 또 단편이든 장편이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를 오래 했지만 그 같이 할 사람이 항상 아쉽고 찾고 싶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진주나 뭐 김해 같은 경우는 미디어 센터나 이런 거점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통영에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아카데미가 좀 큰 계기가 되어서 영화를 좋아하고 뭔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리고 앞으로 또 뭔가 새로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것 같아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영의 우도라는 섬에서 그
2021년에 그 섬마을 영화제라는 걸 했었어요. 그때 그 보통 사람들이 우도하면 제주도 우도만 아는데 통영에도 우도가 있고 그 섬에는 한 20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주민들을 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올해도 그 제가 이제 밴드를 하면서 밴드 멤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고 그렇게 인터뷰를 할 때 뭔가 영화를 만들다 보면 편집을 하다 보면 뭔가 기술적으로 뭐 소리가 잡음이 있다든지 뭐 빛이 뭐 문제가 있다든지 다시 찍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뭐 추가 촬영, 보충 촬영 이런 거 그 영화 같으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제가 어떤 부분들은 다시 찍고 싶어서 다시 그 질문을 할 때 처음에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2번, 3번을 해도 처음 게 기술적으로는 뭔가 부족한데 그 느낌을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순간적인 매력이 좀 그 영화랑 차이점이 아닌가? 다큐멘터리의 어떤 그런 순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딱 뭔가 맥락이 맞아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그런 뭔가 다큐멘터리만의 좀 색다른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여행 다니면서나 뭐 섬에서나 그리고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인터뷰를 하면서도 뭔가 소통할 수 있고 그거를 또 편집을 해서 완성을 해서 상영을 해서 관객들을 만날 때 그런 이야기들에 공감해 주실 때 네,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 그 영화도 또 그런 여러 스태프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같이 만들어내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다큐멘터리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이렇게 나의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하지만 저는 그 영화도 하고 싶습니다. 이제 통영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통영은 그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의 부속 대학교 이제 학과가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뭐 영화과라든지 뭐 영상 관련된 이런 학과는 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이제 다 대도시로 가야 되고 또 뭐 영화 분야뿐만 아니라 그냥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가까운 도시나 먼 도시로 떠나거든요. 가까이 보면 저는 사실 진주나 김해 같은 데 영상 미디어 센터나 뭐 영상 자료관이나 이런 것도 되게 부러워요. 통영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통영에서도 영상 미디어 센터를 작게나마 시도를 해볼 몇 년 전에 그런 시도가 있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속이 안 되고 있고요. 통영에서도 또 여러 영화제들이 뭐 섬에서도 열리고 올해 이제 통영영화제도 작년에 이어서 2회가 열렸지만 이런 것들이 미디어 센터든 영화제든 좀 지속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같이 하고 싶고 그래야지 영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아카데미나 뭐 영화제나 네, 그런 상영할 수 있는 기회나 만나서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뭔가 아무래도 영화가 뭐 아주 소규모로 저예산으로 혼자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어쨌든 사람들이 같이 하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사람이 스태프가 필요하니까 서로 이렇게 품앗이처럼 하면서 계속 제작이 되고 영화제를 만들었으면 또 상영을 할 기회가 있고 그래야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그냥 봤던 생각나는 통영 배경의 영화는 뭐 통영에서의 하루라는 그 영화도 있고 그건 이제 서울에 있는 배우분들이 와가지고 통영을 배경으로 이렇게 만든 영화였고 저도 예, 3편의 단편을 통영에서 만들었고 예, 옛날 모습 담은 영화들도 종종 있어서 뭐 김약국의 딸들이나 뭐 그런 영화 보면 아 통영이 옛날에 이랬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뭐 진주의 진주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뭔가 경남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앞으로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도 많이 봐주십시오. 영화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까지도 놓지 못하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꿈인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오래 했지만 이렇게 생각대로 잘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관객들 많이 만날 만한 영화를 아직 못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 사실은 영화에 대한 좌절도 순간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를 막 열심히 막 몇 년간 만들었는데 그게 막 영화제에 계속 낙방 떨어지고 이렇게 어쩌다 한번 상영해서 다행이다. 그러다가 하기 힘들지 않, 그리고 이게 생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어쨌든 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좌절했다가 다시 또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면 다시 하고, 네, 그래서 꼭 이게 막 나의 생계를 책임져 주진 못하더라도, 네, 조금이라도 나아진 영화, 그리고 좀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네, 앞으로도 좀 더 해볼 생각이고, 네, 언젠가는 꼭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통영을 떠났지만 또 통영에 돌아와서 또 통영에서 영화 작업을 하고 있고, 꼭 뭐 여기서 계속 통영에서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여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통영 배경으로도 앞으로도, 네, 영화를 만들고 싶고, 지금 편집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작년에 자전거로 또 여행을 처음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세계 일주 할 때는 배낭을 메고 다녔었는데, 그때 자전거로 한번 다녀봐라는 추천을 많이 들어가지고 자전거로 여행하는 이야기를 지금 편집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섬에서 저번에 우도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이번에는 한산도 섬을 한 바퀴 이렇게 걸어서 일주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단편 영화로 지금 또 편집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두 가지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네, 앞으로도 네, 또 계속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경남 지역의 영화가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공감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